모델 최적화와 양자화 완벽 가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AI 모델을 웹 브라우저에서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최적화 기법을 다룹니다. 양자화부터 외부 GPU 가속, 워커 활용까지 초급 개발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설명하겠습니다. 총 8개의 퀴즈도 포함되어 있으니 학습한 내용을 바로 확인해보세요. 오늘 다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양자화 개념을 이해하고 실제로 적용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둘째, ONNX 모델 형식과 프레임워크 간 호환성을 살펴봅니다. 셋째, 모델 크기를 최적화하는 다양한 기법을 알아봅니다. 넷째, 외부 GPU로 GPU 가속을 활용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다섯째, 워커로 메인 스레드 차단을 방지합니다. 여섯째, 효율적인 메모리 관리 전략을 익힙니다. 일곱째, 실전 적용 사례를 통해 실무 감각을 키웁니다. 마지막으로 퀴즈로 학습한 내용을 복습합니다. 양자화란 무엇일까요? 양자화는 모델의 가중치를 더 작은 비트로 표현하는 기법입니다. 32비트 부동소수점을 8비트 정수로 변환하면 모델 크기가 4분의 1로 줄어듭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WAV 음악 파일을 MP3로 변환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크기는 75% 감소하지만 정확도는 1에서 2%만 손실됩니다. 웹 서비스에서 AI 모델을 사용할 때 필수적인 최적화 기법입니다. 그렇다면 왜 양자화가 필요할까요? 500MB 모델 파일은 웹에서 로딩에 30초나 걸립니다. 모바일에서는 데이터 요금 부담이 크고 메모리 부족 문제가 발생합니다. 느린 로딩 속도 때문에 사용자들이 서비스를 떠나게 되죠. 또한 모바일 데이터 요금이 증가하고 저사양 기기에서는 아예 실행이 불가능합니다.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자화가 등장했습니다. 양자화의 핵심 원리는 무엇일까요? 숫자의 정밀도를 낮춰 메모리 사용량을 줄이는 것입니다. AI 모델에서는 32비트의 높은 정밀도가 항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8비트만 사용해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32비트에서 8비트로 정밀도를 조정하면 실제 성능은 거의 유지되면서 메모리 사용량은 75%나 절감됩니다. 이제 코드로 양자화 설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마델 컨피그 객체에서 원본 모델과 양자화 모델을 비교합니다. 원본은 플로트 32 타입으로 500MB 크기입니다. 양자화 모델은 int8 타입으로 125MB로 줄어듭니다. 에큐러시 로스가 0.015라는 것은 정확도 손실이 1.5% 정도만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정도 손실은 실무에서 충분히 허용 가능한 수준입니다. 크기는 4분의 1로 줄어들지만 성능은 거의 유지되는 것이죠. 사용 환경에 따라 적절한 양자화 타입을 선택해야 합니다. 모바일 환경에서는 INT8로 최대 압축을 적용합니다. 데이터 요금과 메모리 제약이 크기 때문입니다. 웹 환경에서는 FP16이 균형 잡힌 선택입니다. 크기와 정확도 사이에 좋은 타협점이죠. 서버 환경에서는 FP32로 최대 정확도를 유지합니다. 서버는 리소스가 충분하므로 정확도를 우선시할 수 있습니다. 환경별 양자화 타입을 자동으로 선택하는 함수를 살펴봅시다. Select Quantization 타입 함수는 유스케이스 매개 변수를 받습니다. 유스케이스가 모벨이면 int8을 반환하여 모바일에서 최대 압축을 적용합니다. 웹이면 FP16을 반환하여 웹에서 균형 잡힌 선택을 합니다. 그 외의 경우, 즉 서버 환경에서는 FP31을 반환하여 최대 정확도를 보장합니다. 이렇게 각 환경의 제약 조건과 요구사항을 고려한 최적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동적 양자화는 모델 실행 시 실시간으로 변환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구현이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추가 작업 없이 바로 적용할 수 있죠?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실행할 때마다 변환을 해야 하므로 변환 오버헤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빠른 프로토타이핑이나 테스트 단계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정적 양자화는 미리 대표 데이터로 변환 범위를 계산해두는 방식입니다.
캘리브레이션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최적의 변환 범위를 찾습니다. 동적 양자화보다 정확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 캘리브레이션 작업이 필요하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프로덕션 배포 시 권장되는 방식입니다. 양자화 인식 학습은 학습 단계부터 양자화를 고려하는 방식입니다. 모델이 학습하면서 양자화 효과를 미리 학습합니다. 가장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학습 시간이 크게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최고 수준의 정확도가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ONNX는 다양한 프레임워크 간 모델 교환을 위한 표준 형식입니다. 파이토워치나 텐서플로우에서 학습한 모델을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프레임워크 간 호환성을 제공하여 한 번 학습한 모델을 여러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ONNX 런타임을 사용하면 웹에서도 최적화된 성능으로 모델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모델 크기를 줄이는 다양한 최적화 기법이 있습니다. 가지치기는 중요도가 낮은 가중치를 제거하는 기법입니다. 지식 증류는 큰 모델의 지식을 작은 모델에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레이어 융합은 여러 레이어를 하나로 합쳐 연산을 줄입니다. 이러한 기법들을 조합하면 모델 크기를 크게 줄이면서도 성능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외부 GPU는 GPU를 활용하여 모델 추론 속도를 크게 향상시킵니다. GPU의 병렬 처리 능력을 활용하여 연산을 빠르게 수행합니다. 외부 GL보다 최대 3배나 빠른 성능을 제공합니다.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API를 제공하여 개발자 경험도 좋습니다. 브라우저에서 AI 모델을 실행할 때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웹워커는 별도 스레드에서 모델을 실행합니다. 메인 스레드가 차단되지 않아 UI 응답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다른 작업을 하는 동안 백그라운드에서 추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거운 AI 연산을 할 때 사용자 경험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기법입니다. 메모리 관리는 웹에서 AI 모델을 실행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모델은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 LRU 캐싱 전략을 활용하여 자주 사용하는 모델은 재사용합니다. 메모리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메모리 사용량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효율적인 메모리 관리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실전 적용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쇼핑몰 상품 이미지 분류 시스템을 예로 들어봅시다. 관리자 페이지에서는 FP32 고정밀 모델을 사용합니다. 서버 환경이므로 최대 정확도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에서는 INT8 경량 모델을 사용합니다. 데이터 요금과 메모리 제약을 고려한 선택입니다. 이렇게 환경에 맞는 최적화 전략을 적용하면 모든 사용자에게 최상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양자화를 적용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작은 모델에 과도한 양자화를 적용하면 성능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양자화 전후의 정확도를 비교 테스트해야 합니다. 환경과 모델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양자화 수준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크기만 줄이려고 하면 오히려 사용자 경험을 해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양자화에서 32비트 부동소수점을 8비트 정수로 변환할 때 모델 크기가 어떻게 변화할까요? 4개의 선택지를 보고 정답을 생각해 보세요. 약 50% 감소, 75% 감소, 90% 감소, 또는 25% 감소 중 어느 것이 맞을까요? 잠시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2번, 약 75% 감소입니다. 32비트에서 8비트로 변환하면 비트 수가 4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에 모델 크기도 약 75% 감소하여 원본의 4분의 1 크기가 됩니다. 예시에서 본 것처럼 500MB 모델이 125MB로 줄어든 것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이렇게 큰 크기 감소를 정확도는 1에서 2%만 손실하면서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양자화의 큰 장점입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양자화 타입 선택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모바일에서 FP32를 사용해야 한다. 웹에서 FP16이 균형 잡힌 선택이다.
서버에서 INT8로 최대 압축을 적용해야 한다. 또는 모든 환경에서 INT8이 가장 효율적이다. 어느 것이 맞을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웹 환경에서는 FP16이 균형 잡힌 선택입니다. 코드 예제에서 본 select quantization 타입 함수를 기억하시나요? 모바일은 최대 압축을 위해 INT8, 은 균형을 위해 FP16, 서버는 최대 정확도를 위해 FP32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각 환경의 제약 조건과 요구사항에 맞춰 적절한 양자화 타입을 선택해야 합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동적 양자화, 정적 양자화, 양자화 인식 학습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동적 양자화는 실시간 변환으로 구현이 간단하다. 정적 양자화는 미리 계산해두어 더 정확하다. 양자화 인식 학습은 가장 빠르게 적용할 수 있다. 동적 양자화는 변환 오버헤드가 있다. 어느 설명이 틀렸을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양자화 인식 학습이 가장 빠르게 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양자화 인식 학습은 학습 단계부터 양자화를 고려하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빠른 적용이 필요하다면 동적 양자화가 가장 간단합니다. 각 방식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양자화 적용 시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모델에 INT4까지 적용해야 한다. 작은 모델에 양자화를 적용하면 성능 저하가 심해질 수 있다. 정확도 테스트는 불필요하다. 양자화는 모바일에서만 필요하다. 어느 것이 맞을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이미 작은 모델에 양자화를 적용하면 성능 저하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양자화를 과도하게 적용하면 정확도가 크게 떨어질 수 있으며 특히 이미 작은 모델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양자화 전후의 정확도를 반드시 비교 테스트해야 하며 환경과 모델 크기에 맞는 적절한 수준의 양자화를 선택해야 합니다. 5번째 퀴즈입니다. 양자화를 음악 파일 변환에 비유할 때 가장 적절한 대응 관계는 무엇일까요? WAV와 FP32가 대응되고 MP3와 FP16이 대응되어 품질 손실이 거의 없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관계일까요? 4개의 선택지 중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정답은 1번입니다. WAV는 FP32에, MP3는 양자화된 모델에 대응됩니다. WAV 파일이 원본 고품질의 큰 용량인 것처럼 FP32는 원본 정밀도의 큰 모델 크기를 가집니다. MP3가 압축된 품질의 작은 용량인 것처럼 양자화된 모델은 약간의 정확도 손실의 작은 크기를 가집니다. 사람의 귀로 거의 구분하기 어려운 것처럼 양자화 후에도 정확도 손실은 보통 1에서 2% 이내입니다. 6번째 퀴즈입니다. 쇼핑몰 상품 이미지 자동 분류 AI 시스템을 구축할 때 관리자 페이지와 고객용 모바일 앱에 각각 어떤 모델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까요? 관리자에게 INT8, 모바일에 FP32. 아니면 그 반대? 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답해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관리자 페이지는 FP32 고정밀 모델, 모바일 앱은 INT8 양자화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관리자 페이지는 서버 환경에서 시행되므로 네트워크와 메모리 제약이 적어 FP32 고정밀 모델을 사용하여 최대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고객용 모바일 앱은 데이터 요금, 메모리 제한, 로딩 속도 등의 제약이 있으므로 INT8 양자화 모델을 사용하여 경량화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7번째 퀴즈입니다. 김계발 씨가 양자화를 적용하기 전과 후의 변화로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모델 크기, 로딩 시간, 정확도 손실의 변화를 정확히 기억하고 계시나요? 4개의 선택지 중 김계발 씨의 실제 결과와 일치하는 것을 찾아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김계발 씨는 INT8 양자화를 적용하여 모델 크기를 500MB에서 125MB로 줄였고 로딩 시간은 30초에서 8초로 단축되었으며 정확도는 기존 대비 1.2%만 감소했습니다.
이는 양자화가 크기와 속도 면에서 큰 개선을 제공하면서도 정확도 손실은 최소화할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마지막 8번째 퀴즈입니다. 실전 팁에서 권장하는 양자화 적용 순서와 환경별 권장 타입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처음에 INT8부터 시도할까요? 아니면 FP16부터 시도할까요? 그리고 모바일과 웹 환경에서 각각 어떤 타입을 사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처음에는 FP16부터 시도하고 모바일에는 INT8, 웹에는 FP16을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FP16은 INT8보다 정확도 손실이 적기 때문에 처음에 시도하기 좋습니다. 모바일 배포 시에는 INT8로 최대한 압축하고 배포 시에는 FP16으로 균형을 맞추는 것이 각 환경의 제약 조건에 맞춘 최적의 선택입니다. 모델 최적화와 양자화 완벽 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양자화는 모델 크기를 75% 줄이면서도 정확도는 1에서 2%만 손실하는 강력한 기법입니다. 환경에 맞는 적절한 양자화 타입을 선택하고 GPU와 웹워커를 활용하여 성능을 최적화하세요. 8개의 퀴즈를 통해 학습한 내용을 확인하셨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코드덱 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